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알림이 공인중개사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복비라고 많이 불렀죠. 가끔씩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들과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는 당연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 계약서에 같이 있는 뒤편에 있는 확인설명서 부분을 저희가 꼭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확인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중개보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보수료를 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끔씩 손님들의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지식이나 주변의 얘기들을 듣고 뭐 4%다, 뭐 여기는 무슨 소리냐, 뭐 2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네이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중개보수료라는 것이 이 중개사들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이 기본적인 정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이 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개보수는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나머지가 주택 이외, 이제 상가, 사무실, 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중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택은 매매 또는 교환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가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 항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이렇게 등등, 중개보수요율 결정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거래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고요. 그리고 교환의 경우에는 두 교환 대상물 중에 그러니까 비싼 교환 대상물을 기준으로 그 거래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환산보증금 나온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정해지면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몇 퍼센트, 이제 최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 퍼센트를 얘기하는데, 이 퍼센트를 나중에 이제 곱하게 되죠. 이 거래 금액에.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한도액은 거래 금액과 상한요율로 계산이 되었을 때 중개보수료가 단계별로 계산했을 때 이제 좀 오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더 5천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보다 더 중개보수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뭐 이따가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쉽게 보면은 거래 금액과 상한율로 계산했을 때 중개보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도를 정해놔서 그 한도만큼만 딱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정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 중개보수요율 결정은 이제 밑에 어떻게 결정하는지 계산 공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 산정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매매 교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고, 교환은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택의 매매 교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을 5천만원짜리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게 되죠. 5천만원 이상. 그러면 상한요율이 1천분의 5, 0.5%. 그래서 5천만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25만원이 나와요. 25만원이 나왔는데 한도액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한도액이 80만원. 그러면 한도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럼 25만원을 최대 중개보수료로 정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부가세는 별도고요.
그리고 다른 예를 또 들어서 설명드리면 1억 9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매할 경우 동일하게 이렇게 거래금액에서 확인하면 1억 9천만 원이니까 동일하게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동일하게 상환율도 0.5%. 그럼 1억 9천만 원 곱하기 0.5%를 하면 95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95만 원은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이 95만 원이 아니라 최대 중개보수료는 8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요율이 그에 따라서 맞춰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 금액의 1천분의 몇 이하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그러니까 0.9% 이하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마다 사무실마다 이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그 이하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요율입니다. 네, 다음으로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설명드린 매매 교환과 다른 점이 우선 이 상한요율, 이 요율들의 수치가 틀리고요. 그리고 이 거래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매매 금액이나 교환 대상물의 큰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점이 틀립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인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계산 공식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환산보증금이 적은 분들을 국가에서 더욱 보조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의 100이 아닌 70을 곱해서 그 나온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정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계산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예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환산보증금으로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이제 월세 5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 그러면 500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총 1억 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1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 거래 금액의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여기에 포함이 되죠. 1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율이 1천분의 3 0.3% 이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도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중개보수료는 30만 원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1,000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에 100을 곱한 것을 더하면 3천만 원이 나와요. 환산보증금이. 그럼 3천만 원이면 여기에 5천만 원 미만에 속하게 되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미만이 그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증금 1,000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2,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400만 원 기준으로 여기에 1천분의 5를 곱하고 그렇게 되면 최대 중개보수료가 1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0만 원보다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2만 원으로 정하게 되는데 금액만 다르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거래 금액과 상환요율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키면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표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상환요율이 1천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주택과 다른 점이 여기 보시면 없는 내용. 예를 들면 거래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 점이 주택과 다르다는 점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면 1억 원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여기 1억 원이 포함되면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1,000분의 4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중개보수료가 최대 중개보수료가 4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같은 조건의 주택인 경우에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 보통 매매, 교환, 임대차 했을 때 최대 중개보수료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 아무래도 금액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택 이외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도 보시면 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내용들은 주택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 틀린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상한요율이 없어요. 아까 그 주택에서 9억 원 이상의 금액하고 동일하게 비어 있는데 옆에 중개보수요율 결정란을 보면 상한요율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예, 아까 그 주택 9억 원 이상과 동일합니다. 중개사무소마다 이 금액을 정해놓고 0.9% 이내로 정해서 이제 협의해가지고 정한다는 내용인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상가를 거래하게 되면 보통 0.7%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던 임대차던 중개보수료는 동일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이외, 상가, 사무실, 토지 같은 경우를 최대의 중개보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개보수요율을 결정하는 주택이나 주택 이외냐 오피스텔이냐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상 명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이외에 속하기 때문에 0.9%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분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불만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 임대를 중개하게 되면 이제 0.4% 정도로 주택과 동일하게 해서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불만이 없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중개보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게 되면 집을 팔던 사던 임대를 하시던 임대를 내놓던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료가 꼭 발생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모든 중개보수료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산한 값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와 협의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니까 얼굴 붉히지 말고 잘 협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